예, 총리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근에 한미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것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보여준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1985년도에 일본의 자동차, 전자, 흑자 이런 것들이 워낙 길게 그리고 크게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엔화를 강제 절상시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 무역 역조를 해소하고자 또는 좀 손봐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때문에 중동에서 유가가 만약 흔들리게 되면은 그걸 또 교정하고자 때로는 무력의 수단에 의존하기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대미 흑자 얼마 정도 받는지 대충 금액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때 그 한 395억 달러 정도 일본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다 연간. 그러면 그 당시 한 40조 이렇게 한국 환율 기준을 봤을 테고 요즘 돈 가치로 한 사람은 한 100조 정도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0조 원 정도 자동차랑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미국의 물론 정치권에서 압력이 있었겠죠.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환율을 이제 조정하게 되었다. 지금 올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대미 무역에서 어느 정도 흑자 볼지 혹시 수치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건 예, 그럼 아마 그러면 감사합니다. 통상부 장관님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500억 불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가면 1000억 불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뭐 현재 가치 환산해 보면은 일본이 봤던 무역 흑자 정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사례에 비해 봤을 때 실제로 미국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통상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미 투자 협정 관련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일본은 이미 1호 투자 이런 것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관님도 그 협상을 하시느라 고생 중이신 걸 아는데 이번에 1차, 2차, 3차 투자 대상이 발표된다고 조금씩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과의 아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합리성, 양국의 이익이라는 관점하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지금 현재 논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9월 중에 대강의 내용이 이야기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리님, 제가 지난번에 재경에서 질문 드릴 때 사실 예전에 하신 발언을 빗대 가지고 환율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 부분 질문 드렸는데 지금 환율 상황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까? 가볍게 여쭙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면은 이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드렸고요. 네. 금년에 지금 환율 사정 그다음에 또 저기서 합의가 된다면은 뭐 9월 말 정도까지는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뭐 어떤 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언제 한번 뭐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투자 종용과 더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800조 원 정도 소위 말하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지금 우리는 국민들에게 확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에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계획 발표와 그리고 미국 측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2천억 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것을 이행하겠다 이것을 미국 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까? 1년에 하여튼 200억 불 한도 해서 10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 장관 지금 계시죠? 예. 예, 사실 오늘 저희 의원실에 국토부에도 물어봤는데 사실 지금 전국의 뉴스테이 단지들이 지금 이제 분양 전환 또는 매각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 8년의 의무응대 기간이 지내고 나면은 사실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가지고 법의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금 8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면 주총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허그에서 대부분의 이제 뉴스테이 단지에 지금 과반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뭐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는 의결권이라는 것을 최대로 사용할 것인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테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이 그 세입자들이 내는 보증금 그리고 당연히 허그의 기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뭐 민간 사업자가 들어간 돈이 있겠죠. 네. 그런데 허그가 가진 지분이 절반 이상인데 여기에서 의결권을 적절하게 또는 뭐 세입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좀 적극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 좀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공공성이 있는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갖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다른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관심받을 수 있겠지만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분양 전환이냐 매각이냐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그 매각을 결정한 시점을 언제 결정하느냐. 최근에 부동산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감정 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 분양 또는 매각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공공 임대에 비해 가지고 뉴스테이는 굉장히 법적으로 지금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또 요청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좀 예.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예.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태어난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태동한 정책인지와 관계없이 장관께서 주거 안정이라는 그 네 글자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장관님 또 우리가 국가철도만 계속 네. 반영하잖아요. 근데 4차에서 이제 했던 노선 중에서 저희 분당선 노선이 있습니다. 네. 분당선 오산지선 연장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토부와 이제 기획예산처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당선 계획에 있어서 그 표정 속도를 맞추지 못한 계획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반려를 해가지고 예타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기획예산처와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다가 두 기관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5차 철도 계획망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는 국토부에도 약간의 그런 오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광역철도 성립 요건에서 예. 좀 그 논쟁이 있는지는 의원님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 중간 과정에 지연된 것을 지금 제가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네. 또 잘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라는 거 방금 전에 광역철도 네. 인정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따랐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와 좀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그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예. 국토부가 노력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도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질의드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중에서 광역교통망이 잘 확충된 곳들에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또 동탄역, 예. GTX가 있는 그 공간 주변에 원래는 앵커 기업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있으면은 직주를 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상업적 용도나 아니면은 그런 일자리용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저는 지금 용산공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에 주민들께 약속된 것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전용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한 설득 과정 또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산공원을 원한대로 명품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거 맞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지를 찾을 때 물론 기확립된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런 부지를 보시겠지만은 국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 좀 우선시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예. 용산공원과 동탄역 인근 그 부지 이런 것들 검토할 때는 지역의 민관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요즘 제가 용산에 가도 저희 동네에 가봐도 계속 그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 한데요. 좀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